아, 2회 28번이요? 3회로 자, 2회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C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있대요. 그러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 P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같은 길이만큼 점 P를 움직이는 시행을 반복할 때 다음 규칙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조건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시행에서는 점 P는 A가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부터 n이 2 이상일 때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시행일 때부터죠. 그래서 두 번째 시행의 점 P의 출발점은 n-1번째 도착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작점은 뭐야? 첫 번째 도착지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행에서 C에 도착했어. 또 두 번째 시행은 어디서 시작한다? C에서 시작한다. 내 말 이해되지? 그냥 이어서 하겠다고. 어려운 거 아니야 전혀? 언더스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번 조건에서는 각 시행에서 A에 도착하면 1점 얻는데 A 도착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빵점이야 이거니까 여러분들 뭐가 관심 있는 거야? A에 언제 도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을까요? A에 언제 도착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얘들아 상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현재는 점 P가요 A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점 P가 A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의 시행에서 A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3칸 가거나 6칸 가줘야 되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되세요? 만약에 나의 위치가 A였다면 주사위에서 3이 나오거나 6이 나와줘야 1점을 얻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3 또는 6이라는 게 나왔을 때만 1점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위치가 만약에 B였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점 P의 위치가 B였어. 그랬을 때 A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칸 가거나 또는 몇 칸 가야 돼? 5칸 가줘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그럼 주사위가 2가 나오거나 5가 나와야지 1점을 얻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의 위치가 C에 위치하고 있을 때에는 주사위 뭐 나와야 돼? 한 번 나오거나 또는 4번 나와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1 또는 4가 나왔을 때 나는 1점 얻어.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점 P가 A에 위치했을 때는 1점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이네.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또는 6이 나와야 1점을 얻는 거니까. 내 위치가 B였을 때도 1점을 얻을 확률은 뭐예요? 3분의 1이죠? 괜찮죠? 내 위치가 C에 있더라도 확률은 뭡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사실은 점 P의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확률값은 계속 3분의 1이잖아. 1점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독립시행이죠. 매 시행마다 확률이 안 바뀌잖아. 이해돼? 1점을 얻는 사건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점을 얻는 사건은 점 P가 A에 있든 B에 있든 C에 있든 1점 얻을 확률은 3분의 1로 계속 고정되고 있잖아. 쉽게 말하면 그럼 독립시행이죠. 제 말 이해됐나요?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위의 시행을 6번 반복해서 얻은 점수가 4일 때 6번째 시행에서 점 P가 A에 도착했을 확률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총 시행을 뭐하고 있냐면 6번의 시행을 하고 있고 매 시행당 내가 원하는 사건은 3분의 1로 지금 고정돼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됐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6번 반복해서 얻은 점수가 4점이래. 그럼 6번 반복해서 얻은 점수가 4번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나왔다는 소리야? 4번 나왔다 이 소리잖아. 자, 됐죠? 자, 그러면 전체 확률은 6 컴비네이션 4에다가 3분의 1이라는 친구 4제곱 해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나오는 건 2번 발생되겠지. 이게 전체 확률이야. 자, 제 말 이해됐어?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친구를 분자에 올려달래? 6번째 시행에서 점 P가 A에 도착했을 확률을 구해달래. 맞아요? 그러면 4번의 시행을 했는데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시행을 했을 때
6번째 시행에서 A에 도착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 됐죠? 그러면 일단 앞선 5번째 시행에서는 우리가 A에 도착하는 사건이 3번 꼭 일어나주고, 맞아? 요때만 무조건 A라는 시행이 한 번 딱 일어나게 우리가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5번째 시행 중에서 3번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와야 되니까 O 콤비네이션 3개, 5개의 시행 중에서 3개 골라주고, 내가 원하는 A라는 위치에 도착할 확률 3분의 1인 게 3번 발생했고, 3분의 2라는 친구는 2번 발생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6번째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꼭 발생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 3분의 1 곱해줘야지. 자, 됐니? 이게 분자, 이게 분모. 짱 쉽네. 자, 됐나요? 이거 독립시행이잖아. A에 있든 B에 있든 C에 있든, 그치? A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무조건 다 3분의 1로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일일이 점 A가 점 B 갔을 경우, 점 A가 점 C 갔을 경우 이렇게 안 해도 돼. 그죠? 그치? 그래서 각각의 나의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만 좀 면밀히 봤으면은 독립시행으로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될까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30번은 이거 프린트에서 졸라 많이 하거든? 그치? 이거 빵 문제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빵우유? 응? 얘는 사탕이네? 응.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 볼게요. 자, 아무것도 받지 않은 학생은 없다. 즉, 빵이든 사탕이든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나번 봅시다. 나번 조건. 자, 빵을 받은 친구는 무조건 사탕도 1개는 무조건 받아줘야 돼. 자, 됐지? 그 다음에 4번 조건 볼게요. 빵을 받지 않은 빵을 받지 않은 사탕이라고? 자, 빵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는 사탕 주지 않는데요. 빵 안 받은 놈은 사탕도 안 줘버릴 거야 이 소리야.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누가 기준이 돼야 돼? 뭘 받는 것부터 생각해. 지금 내가 빵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줄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갔을 때 맨 처음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되는 대상은 일단 뭐야? 빵이죠. 빵을 받았으면 사탕 무조건 하나 줘야 되는 거고, 빵 안 받았으면 너는 사탕도 배제되는 거잖아. 빵을 받은 유무에 따라 뒷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빵을 받은 친구들이 일단 몇 명인지부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빵을 3명에게 다 나눠줬는지, 2명에게만 나눠줬을지, 1명에게만 몰빵시켰을지. 그리고 빵이 중요한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부터 합시다. 자, 빵을 3명에게, 1명으로 합시다. 빵 1명에게 몰빵시켰을 때 생각할게요. 자, 그럼 빵 1명 몰빵했으니까 사람 1명 골라줘야 돼? 말아야 돼? 사람 1명 골라줘야 돼. 자, 그래서 사람 1명 고르기 3가지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우리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입니까?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에다가 빵 몰빵시켰어요. 빵 5개 다 줘버렸어. 됐지? 그러면은 이 친구에게 우유는 일단 줘야 돼, 말아야 돼? 우유래, 미안해. 사탕이네? 사탕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일단 사탕 줘야 돼. 그래서 이 친구는 사탕을 꼭 줘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 B랑 C 빵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은 이 친구만 사탕 받을 수 있는 거 같아. 그럼 이 친구에다가도 사탕 뭐 해줘야 돼? 다. 몰빵시켜야지. 얘는 돼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빵 5개에 사탕 몇 개야? 3개? 진짜 돼지가 되는 거야. 그치? 얘는 그래서 사탕 3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나머지 B랑 C라는 친구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B랑 C에는 뭐를 배정해줘야 되냐면 초콜릿 배정해줘야죠. 근데 아무것도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초콜릿을 일단은 하나씩은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줘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콜릿을 X랑 Y라고 하면 남은 초콜릿이 2개니까 X 더하기 Y는 2다라는 이 중복조합식만 여러분들이 풀어내주시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요거는 EH2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요렇게 끝! 너무 쉽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빵 2개 받았을 때 2명 받았을 때 자, 그러면 빵 2명 골라야 돼, 말아야 돼? 골라야지. 그치? 그럼 32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친구랑 B라는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에다가 너네가 빵을 배정할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사람을 골랐어. 됐죠? A랑 B로 골랐다고 쳐.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단 빵 무조건 하나씩은 줘야 되는 거 맞지? 그치? 빵 하나씩 줬다고 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빵의 개수를 내가 A랑 B라고 하자. 빵 두 개를 하나씩 일단 준 상태니까 남은 빵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A 더하기 B가 3인 거 일단 먼저 생각해주면 되겠지? 빵 추가적으로 주는 경우의 수야. 2H3. 자, 됐나요? 자, 빵 줘버렸어요. 자, 그럼 빵 다 배분했고요. 자, 그럼 이제 사탕도 배분해야죠. 그치? 근데 사탕도 당연히 누구에게만 줘야 돼? 얘네들에게만 줘야죠. 근데 얘들아, 나 이거 틀렸지? 이해치도 안 돼. 왜냐면 내가 순간적으로 빵과 사탕 받았으면 초콜릿 받으면 안 되는 거인 줄 알았다. 야, 이게 초콜릿도 받아도 되잖아. 미안해. Z 추가해줄래? 괜찮지? 미안. 내가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버렸네. 이 고도 비만이 될까봐 좀 걱정했던 것 같아. 그치? 초콜릿마저 받을까봐 좀 내가 걱정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될까봐. 나 마른 비만이더라고. 어제 인마디 되니까. 나 마른 비만. 나 살 빼야 되는데요. 살 빼야 되는데. 저 진짜 지방 3kg 빼고, 맞아요. 지방 3kg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을 뭐 몇 킬로인가? 5kg인가? 이거를 찌워야 된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치? 지방을 3kg 빼고 근육을 5kg 증가. 병원에서 이제 막 그러면서 선생님 혹시 빵이나 이런 것들 먹지 마세요. 라고 이제 병원에서 그랬는데 빵 사탕이 나왔네. 네, 이 새끼도 이제 한 5년 뒤에 그치 나처럼 이제 3kg 빼고 근육 5kg 찌고. 아무튼 Z 이거 초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 바꿔줄게. Sorry.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사탕을 이제 줘야 되는데 사탕 일단 하나씩 주고 나서 사탕은 절대 C에다가 줄 수 없어요. 알았죠? 그럼 사탕을 추가적으로 주는 개수를 M과 N이라고 하면 사탕은 4개 있었으니까 M 더하기 N이 뭐다? 2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2H2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남은 것은 뭐야? 초콜릿이죠? 자, 그런데 초콜릿을 줄 때도 일단 이 친구에다가 초콜릿 하나는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초콜릿 하나 줘버려.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콜릿 개수를 X, Y, Z라고 하면은 세 친구의 합이 얼마 이거 풀어줘야 돼요? 3. 이거 풀어줘야죠. 맞죠? 초콜릿 4개 있잖아. 지금 사탕도 3개 있는 거 맞죠? 사탕은 혹시 3개 있다 그랬니? 사탕 3개, 그럼 이거 EH1인데? 이제 잘 읽어야 돼. 그치? EH1이야? 왜냐면 사탕 하나씩 줘버렸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X, Y, Z의 합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3이 돼줘야 된다. 맞죠? 그래서 3H3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가 돼요? 빵을 3개 나눠주는 거. 이렇게. 빵 3명. 자, 그러면 A, B, C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은 안 골라줘도 돼요. 빵 하나씩 줘버리세요. 빵 하나씩 줘버리고 나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빵의 개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빵의 개수가 5개였으니까 남은 빵은 2개입니다. 됐죠? 그러면 3H2 먼저 써주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사탕을 하나씩 줘버려야 되는데 사탕은 3개밖에 없으니까 사탕은 더 이상 추가적인 여유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초콜릿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되겠지. 자, 초콜릿 받을 수 있는 거 X, Y, Z라고 했을 때 X, Y, Z의 합이 얼마다? 4다. 3H, 4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끝! 너무 쉽다. 됐죠? 다 더해주면 정답이다. 이 소리지. 됐죠? 이런 거 좀 우리 풀자.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차에 일단은 27번 잠깐 제끼고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회차의 29번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어야 하고 A, B, C가 1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조건에서 A는 0이 아니다 라는 게 있죠? A는 0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2의 B제곱은 4의 배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이거 B가 1일 때, B가 2일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치? 왜냐면 B가 지금 음이 아니구나. 그럼 B가 0일 때, B가 1일 때. 그러니까 B가 2일 때부터는 무조건 A가 뭐든 상관없이 4의 배수죠. 제발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B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는 거야. 그냥 B가 0일 때. B가 0이면 A가 4의 배수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A가 뭐가 된다? A는 4, A는 8. 이거밖에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A랑 B가 이미 결정됐는데 C는 결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얘도 이렇게 두 개 결정됐으니까 C 결정돼 안 돼? 결정되지? 그냥 9가지 이렇게 나오잖아. 간단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가 1이었을 때 생각하는 거야. 자, B가 1이었을 때는 A는 몇의 배수여야 돼? 2의 배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A라는 친구가 2, 4, 6, 8, 10. A가 0인 것도 가능하죠? 0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A는 2, 4, 6, 8, 10은 안 되죠? B가 1이라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B가 몇 이상이었을 때? 2 이상일 때부터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B가 2 이상일 때부터는 A가 뭐든 상관이 없다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B가 2 이상이니까 우리 B라고 두면 안 되죠? B' 더하기 2라고 둬야 되겠죠? 제발 이해되세요? B가 2 이상이니까. 그래야 B' 이 0일 때 B는 2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됐죠? 자, A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는 최소 1부터 가능하죠? A' 더하기 1 이렇게 두시면 되잖아. 됐지? 그리고 더하기 C 이게 모이면 돼. 10이면 된다.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A', B', C의 합이 7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3H7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요? 끝! 너 다 더해주면 돼. 됐죠? 쉽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확통도 29번이 제일 쉬운 것 같아.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는. 확실히. 자, 30번 문제 한 번만 봅시다. 네. 주머니에도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도 1, 2, 3, 4가 있대.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려워 보이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인데,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에서 두 개 공을 꺼냈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했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나서 그 공에 적힌 수랑 똑같은 숫자가 적힌 상자에다가 공 집어넣겠대. 뭐 이런 소리인데요. 자, 사탕 집어넣겠대. 자, 제 말 이해되시죠? 네모박스 1도 써야지. 다 공부하고 온 거잖아. 그치? 문제는 다 알고 있죠? 제발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매 시행당 공 2개 뽑아가지고 공에 적힌 숫자에다가 사탕을 집어넣겠다. 이런 소리야. 자, 됐죠? 자, 이랬을 때 위의 시행을 4번 반복했대.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건 추출이죠. 다시 넣고 다시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매 시행당 확률은 유지되고 있어요. 독립시행이에요. 자, 같은 수가, 빈 상자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빈 상자 개수가 1개여야 되니까 빈 상자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아. 누굴 빈 상자로 할 건지를 결정해줘야지. 그치? 그럼 빈 상자를 골라주는 방법수 몇 가지? 4가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무조건 빈 상자로 할 거야. 그럼 얘를 빈 상자로 뒀다는 건 뭐야? 1을 뽑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절대로 안 뽑겠다 이 소리죠. 제발 이해됐죠? 1을 뽑으면 사탕 하나 넣겠다는 건데. 이해돼? 그러니까 1은 내 머릿속에 없는 거야. 너는 절대 뽑으면 안 돼. 제발 이해됐어요? 즉 우리는 매 시행마다 2, 3, 4를 뽑아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빈 상자의 개수가 딱 몇 개래? 1개래. 그럼 예를 들어 내가 2, 3, 4를 뽑을 때 2, 3, 4, 3 뽑았으면 괜찮지? 첫 번째 시행 2, 3, 두 번째 시행 3, 4, 세 번째 시행 2, 4, 네 번째 시행 3, 4 이렇게 뽑으면 어찌됐든 2, 3, 4가 한 번씩은 선택이 된 거라 빈 상자가 아니겠지? 근데 내가 매 시행마다 자꾸 2, 3만 죽어라 이렇게 뽑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2, 3에만 사탕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얘가 남아버려 안 남아버려? 남아버리죠. 즉 우리는 2, 3, 4라는 친구를 가지고 2개씩 뽑는 시행을 4번 하는 그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2개만 조져가지고 뽑고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 말 이해돼? 주영아 이해돼요 지금? 됐어요 다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우리 지금 빈 상자 1로 둔 거야. 2, 3, 4 중에서 2개 뽑는 시행을 일단은 다 계산을 해주되 우리는 뭘 해줄 거나 하면 2, 3만 죽어라 뽑든지 3, 4만 죽어라 뽑든지 또는 2, 4만 죽어라 뽑든지 이것만 우리가 빼줄 거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2, 3, 4 중에서 2개 뽑는 시행은 매 시행마다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4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서 3개 중에 2개 뽑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매 시행마다. 그치? 우리 4개 중에서 2개 뽑는 요 경우의 수 중에서 나 2, 3, 4 중에서만 2개 뽑으려고 해. 그럼 32. 맞아요? 이게 매 시행마다 2, 3, 4 중에서 2개 뽑는 거지? 근데 이 시행을 지금 몇 번 하고 있다고요? 4번 하고 있다고요. 자, 됐어요? 4번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게 전체 확률인 거 맞죠? 자, 요 확률에서 우리가 2, 3이라는 친구만 매 시행 뽑고 있는 걸 생각하자.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6가지인데 이 시행에서 2, 3을 뽑는 거는 딱 한 가지니까 매 시행마다 6분의 1의 확률인 거 맞죠? 4C2분의 2, 3 하나 뽑는 거. 2C, 2 한 가지. 맞아? 그러니까 6분의 1이라는 녀석만 4제곱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 시행마다 2, 3, 2, 3, 2, 3, 2, 3. 자, 됐어? 근데 얘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얘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끝! 자, 됐어? 그래서 3 곱하기 6분의 1의 4제곱을 4에서 빼주시면 돼. 그리고 곱하기 4 때려. 끝. 됐어요? 그럼 답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3회차도 끝. 자, 이제 4회차로 넘어갑시다. 시험 2개 볼 수 있겠다. 야, 너무하다, 야. 여러분, 앞뒤로, 그치, 지우야. 그치? 왜 동시에, 그치? 이거 짠 거다, 그치? 왜 거의 그냥 동시에, 자, 4회차의 28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쌤 설명 빠르거나 이해 안 되면 말해줘요. 지금 이해됐죠, 다? 자, 28번. 약간 도전의식이 생기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닌가? 몰라요. 뭔가 이제 주머니 2개 나오면 약간 긴장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주머니 A와 B에는 1, 1, 2, 3. A 주머니랑 B 주머니 모두 다 같은 상태네요. 1, 1, 2, 2, 3이 들어가 있고요. 자, A와 B에서 각각 공을 임의로 2개씩 꺼내었을 때 A에서 꺼낸 2개의 공을 AB, B에서 뽑은 2개의 공은 CD라고 하자. 근데 내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7 이상이다. 이 소리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A랑 B는요, 주머니 A에서 뽑은 공이고요. 그 다음에 C랑 D는 B라는 주머니에서 뽑은 공인데 이 녀석의 합이 일단 7 이상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죠. 자, 됐죠? 이때 A, B, C, D 중 적어도 하나가 3일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건 무조건 A, B 따로, C, D 따로 보셔야 되죠. 왜냐면 A랑 B는 A에서 뽑은 거고 C랑 D는 B에서 뽑은 거니까. 자, 됐지?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는 A랑 B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합이 일단 중요한 거잖아. 두 수의 합, 요게 중요한 거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A를 쳐다봐. 나 A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일단 합 뭐부터 가능해? 두 수의 합이 뭐부터 가능해? 2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A 더하기 B가 2부터 가능하잖아. 1, 1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일단 A 더하기 B가 2인 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3도 가능하시죠? 그 다음 또 4도 가능하시죠? 최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5까지 가능하지 않아요? 2, 3 이렇게 있으니까.
자, 됐지? 그럼 A 더하기 B가 1일 때는 일단 1, 1 이렇게 뽑을 때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3일 때는 1, 2. 맞죠? 요거 가능한 거죠? 제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4인 친구는 뭐가 가능합니까? 1, 3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2, 2 이렇게도 가능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이제 5였을 때는 2, 3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C 더하기 D라는 친구도 솔직히 얘랑 똑같겠어, 안 똑같겠어? 똑같지, 그치? 왜냐면 B도 똑같은 공이 들어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경우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합이 7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A 더하기 B가 2였을 때 이때부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부터 생각할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의 공 중에서 2개 뽑는 거죠. 맞아요? 5개의 공 중에서 2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예요. 자, 됐니?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2였을 때는 전체 10가지 중에서 1, 1을 뽑아줘야 되니까 EC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한 가지 이렇게. 됐니? 그럼 A 더하기 B가 2였을 때는 반드시 C 더하기 D도 뭐가 돼줘야 됩니까? 무조건 5가 돼줘야 되겠지? 제발 이해됐어요? 자, 그럼 C 더하기 D부터 한번 계산합시다. 얘도 5개 중에서 2개 뽑는 총 10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반드시 2 하나, 3 하나 뽑아줘야 되니까 이 2개 있잖아. 2C1. 그 다음 3 하나 있잖아. 1C1. 자,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확률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분의 2, 50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자, 됐죠? 다 해야 돼. 이렇게 1, 2, 2. 합이 7 이상이라고 했는데.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A 더하기 B가 3이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B가 3이었을 때는 1, 2를 뽑아줘야 되니까 전체 10개 중에서 EC1, 그 다음에 2도 2개 있었나요? EC1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지?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이었을 때는 C 더하기 D는 4이거나 C 더하기 D가 뭐이시면 됩니까? 5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C 더하기 D가 4였을 때는 1, 3 뽑거나 2기 뽑는 거니까 전체 10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자, 1 하나 뽑는 거 EC1, 그 다음에 3 하나 있으니까 한 가지 더하기 EC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0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3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이미 계산해놨어요. 얼마인 거? 10분의 2. 5분의 1인 거 구해놨어요. 그냥 10분의 2라고 쓸게. 약분 좀 나중에 할게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4였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A 더하기 B가 4인 거는 얘 확률이랑 똑같죠? C 더하기 D가 4인 거나 사실 똑같잖아. C 더하기 D나 A 더하기 B나 똑같잖아. 또 헛짓해서 또 계산 더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여기 쓴 거 쓸게요. 그러면 10분의 3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하시면 돼? A 더하기 B가 2만 아니면 되는 거였죠. 제발 이해되셔요? 그치? A 더하기 B. C 더하기 D가 2만 아니면 되잖아. C 더하기 D가 3이거나 4이거나 5이면 되는 거잖아. 합이 7 이상이니까. 됐지? 그러면 C 더하기 D가 2인 확률은 우리 10분의 1이었던 거 계산해놨었지? A 더하기 B가 2인 거 10분의 1. 그러니까 전체에서 10분의 1 빼준 걸로 갈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끝났다.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5였을 때, 그럼 C 더하기 D라는 친구가 2일 때의 확률이니까 이미 여기 계산해놓은 거 그대로 쓸게요. 50분의 1. 자, 이렇게 쓸게. 자, 그럼 이거 다 더해준 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 확률. 됐죠? 이게 다 더해준 게 전체 확률이 있는데, 자, 문제는 반드시 A, B, C, D 중에서 한 개 이상이 3일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생각해 봅시다. A 더하기 B는 2가 되시려면 1, 1밖에 없었어요. 그치? 자, C 더하기 D는요, 무조건 2, 3이었습니다. 2, 3이었었어.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다 체크해줘야 돼, 말아야 돼. 체크해줘야 돼요. 적어도 하나가 3 있잖아. 내가 이해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죠? 자리만 바꾼 거였지? 얘도 그대로 분자에 올려줘야 돼. 됐어요? 왜? 최소 3이 있잖아.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가 3일 때 볼게. 얘는 이제 1, 2야.
자, 그 다음에 C 더하기 D가 4일 때와 C 더하기 D가 5일 때 볼게요. 일단 얘는 무조건 3 들어가죠. C 더하기 D가 5이려면은 2, 3이어야 되거든. 한 놈 무조건 3이어야 되거든. 얘 괜찮아. 근데 C 더하기 D가 4였을 때는 우리가 뭐만 고려해야 돼? 1, 3만 고려해야죠. 1, 3의 확률이 누구였었어? 요거였을 거야. 아마. 내가 순서대로 썼거든. 자, 됐어요? 그래서 너랑 너 곱해준 거랑 너랑 너 곱해준 거 분자에 올려줘야 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이 친구 우리 이렇게 써서 좀 짜증나네? 할 수 있겠지? 문제 하자. 알지?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치?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싫어. 여러분들, 저번 주 영상을 봐서, 저번 주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쌤의 주변인들이 약간 삐뽀삐뽀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은팔찌 차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 형이는 아직 영상 안 봤구나. 들켰네? 자, 이렇게 축출,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풀고 있다는 거니까. 알았지? 위험해. 그치? 여러분들 지금 아시잖아요. 그 텔레그램 방에 PDF 방이 터졌대. 그치? 요즘 그렇다면. 나는 사실 그 텔레그램 방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나는 이제 내가 아는 친한 선생님께서 그 텔레그램인지 뭔지 나는 잘 몰라. 근데 거기서 다운받으신 거를 나에게 보내줘. 제목명은 꽃다발. 꽃다발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항상 메일로 이게 뭐냐. 메일로 와. 꽃다발 153회차. 그러면 이제 한 파일이 3기가. 이제 막 쫙 있고 쫙 있어. 근데 이걸 보내주는 선생님이 지금 진짜. 내가 그걸 저번에 얘기해. 그분이 또 막 단톡에 모의고사 문제 올렸다가 나랑 너무 친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나보고도 내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사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 근데 나는 아직 연락이 안 와. 나 약간 지금 쪼가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밉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정선 선생님 수업 때 이거 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야 돼. 자,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알았죠? 자, 뭘 원하세요? 자, 이거 다 케이스 나눠 드릴게요. 자. 자, 그러면 자 A 더하기 B가 이제 4였을 때 우리 C 더하기 D라는 친구는 요거 세 가지 케이스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3일 때는 이제 보시면 3일 때도 봐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여기 C 더하기 D가 3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C 더하기 D는 무조건 1과 2밖에 없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4일 때는 어떤 케이스만 보셔야 되는 거냐면 1, 3인 요 케이스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3이 하나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A 더하기 B가 4인 케이스는 1, 3 케이스 하나만 보셔야 돼. 그럼 요거 확률 계산에 전체 10개 중에서 1이 2개 있었으니까 이C1, 3 하나 있었고 그 다음 곱하기 10개 중에서 이 친구는 1은 2개 있었고 2도 2개 있었으니까 이C1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4이면서 C 더하기 D가 4였을 때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4고 C 더하기 D도 4였을 때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차라리 전체 확률에서 둘 다 1, 2, 둘 다 2, 2, 둘 다 2, 2였을 때만 한 번 빼주면 되죠. 왜냐면 1, 3, 1, 3, 1, 3, 2, 2, 2, 2, 3, 1, 2, 2, 2, 2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있잖아.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세 개를 다 조사하기보다는 맞아? 어차피 A 더하기 B가 4인 확률이 여러분들 10분의 3인 거 알고 있어.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이게 두 녀석의 확률값이잖아. 근데 그거 중에서 우리는 뭘 빼자고? 너도 2 뽑히고 너도 2 뽑히는 거 빼자고. 제 말 이해됐어요? 너 2 뽑히려면 10분의 1이잖아요. 전체 10개 중에서 EC2 여기도 10분의 1이잖아. 이렇게. 자, 됐지? 요거 분자에 올려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4이면서 C 더하기 D가 5인 거는 그냥 무조건 체크. 왜? C 더하기 D가 5이면 D는 무조건 3인 게 들어가거든.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A 더하기 B가
4인 거에서 C 더하기 D가 5인 요 확률 자체는 무조건 체크 들어가야 돼. 됐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4인 거 아까 전에 10분의 3인 거 우리 계산해놨고 C 더하기 D가 2인 거 어디 있어요? C 더하기 D가 2인 거 10분의 2 이렇게 써놨네. 10분의 2 요거는 분자에 올려주시면 돼. 자 됐지?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곱한 거랑 요거랑 요거 곱한 거 분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건 니네가 하세요. 됐지? 오케이.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됐고 30번 맞나요? 30번? 자, 이제 30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별표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률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좀 덜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현재 카드의 구성 요소를 좀 보세요. 자, 카드 구성 요소를 보면은 지금 동그라미가 몇 개 있냐? 그치? 3개 있지. 동그라미 3개 있어. 자, 그 다음에 X가 몇 개 있죠? 1개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세모가 몇 개 있냐면 6개인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동그라미는 이웃하면 안 돼. 왜 한국말로 써? 나머지는 다 기울여서 돼. 동그라미 이렇게 해요. 동그라미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동그라미 사이에는 X가 그려진 카드만 나열되거나 세모가 그려진 카드만 나열된다. X 아니면 세모 넣겠다 이 소리잖아. 자, 됐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동그라미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X랑 세모라는 녀석부터 먼저 배치하고 이제 동그라미를 껴주는 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이 말이 나도 한국말이 좀 어렵네. O랑 O 사이에는 X 하나만 있거나 이 소리. 그치? X랑 세모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어 맞나요 지금? 그치? 그쵸? 어려워. 그치? 그러네. 그 뜻인 거야. X랑 세모가 들어갈 수는 없고 X만 있든지 세모만 있든지 그런 소리인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O라는 친구가 3개가 있으니까 이 O라는 친구를 이렇게 이제 배정을 시켜놓고 이 사이사이에 X랑 세모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자, 제 말 이해됐죠? X랑 세모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구성품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막 넣어주기는 쉽지 않아요.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세모랑 동그라미를 미리 배치하고 X를 껴넣든지 또는 동그라미랑 X를 차라리 미리 배치하고 세모를 껴넣든지 해야 되는데 당연히 개수가 작은 것을 배치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겠죠? 제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O랑 X를 먼저 문제 조건에 맞게 잘 배치한 후 그 사이사이에 세모를 껴넣는 걸로 가자. 자, 제 말 이해됐니?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O랑 X를 먼저 나열시켜볼게. 나열하는 방법 수는 4가지밖에 없어요. 맞아요? X를 맨 앞에 두고 O를 이렇게 3개 나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O, X, O, O. 그 다음에 O, O, X, O. 그 다음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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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두시면 되잖아.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이 동그라미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세모 배치해야 돼.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로 세모 배치하면 돼요, 안 돼요? 배치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얘는 지금 최소 1개 이상. 여기서 1개 이상 무조건 세모 배치해야 돼. 내 말 이해됐어? 근데 여기 배치해도 돼.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사이에 세모만 있거나 X만 있다 그랬지만 여기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사이가 아닌걸? 그렇지 않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틀리면 이건 한석은 잘못이야. 그치? 알았죠? 여러분? 그치? 아니,
예시를 들어줘야지. 얘 약간 좀 크지 않아요? 그치? 난 그렇게 알아듣고 할 거예요. 그쵸? 자, 지금 이거 0개 이상의 세모가 들어가야 돼. 한 개 이상. 그 다음 여기도 0개 이상의 세모가 들어갈 수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0개 이상의 세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자, 여기는 일단 하나씩 세모를 넣고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럼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세모의 개수를 x, y, z, w, 델타 이렇게 잡았을 때 이 5-6개 친구의 합이 얼마가 돼줘야 돼? 4가 돼줘야 되겠지. 자, 내 말 이해됐어? 일단 여기는 최소 한 개씩 있어줘야 된다 했으니까 세모를 미리 넣어놓고 추가적으로 세모가 4개가 더 남았잖아. 그 세모 4개를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껴넣을 수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자리 추가적으로 더 넣어도 돼. 내 말 이해돼?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요 세모의 개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x, y, z, w 그 다음에 델타의 합이 얼마가 돼주면 된다? 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동그라미 사이 말고는 세모가 들어가면 내가 그래서 여기도 세모 넣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 0개라는 게 아니라 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0개가 아니에요. 0개가 아니라. 내 말이 이해되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근데 여기는 최소 한 개씩은 넣어야 된다고. 왜? 동그라미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그치? 내 말이 이해되죠 지금? 그치? 근데 만약에 답이 틀리면은 이건 진짜 이상한 거야. 근데 보통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이렇게 5문자인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약간 좀 쪼다요. 그쵸?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도 답을 잘 몰라. 됐어? 넘어가도 돼? 응.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얘들아, 근데 봐봐. 얘나 똑같아. 그냥 이거 뒤집은 거잖아. 그치? 이거 뒤집은 거지? 그치?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뒤집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거 경우의 수 그대로 여기도 복제되는 거니까 여기 경우의 수도 여기 그대로 복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 하나 구해주고 둘이 더해가지고 곱하기 2 할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여기 무조건 세모 무조건 한 개 이상 배치해야 돼요. 한 개 이상. 한 개 넣겠다는 소리가 아니야. 한 개 이상.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맞아요. 여긴 절대로 넣으면 안 돼. 이미 X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세모가 들어가면은 동그라미 사이에 이 조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긴 절대로 세모 넣으면 안 돼. 자, 여기는 0개 이상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도 0개 이상 넣어도 돼요. 제 말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 세모의 개수를 x, y, z라고 했을 때 일단 하나를 넣어준 상태니까 남은 세모의 개수는 5개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이다? 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해. 이거 5가 아니라 4야. 여기 한 개 넣어놨으니까 여기 4로 바꾸세요. 죄송. 제 말 이해되죠? 여기는 5. 자, 그래서 둘이 더해줘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돼요. 됐죠? 그랬을 때 병위수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문제 해석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평가는 절대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애매하다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얘네는 검토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놈이라도 나 그렇게 해석했는데 라고 하면 그 문제 폐기시켜.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알지? 아무래도 사설이다 보니까. 넘어갈게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을 거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4회차도 끝났죠? 그러면 이제 5회차. 5회차가 아주 빌런인가 봐. 자, 28, 29, 30까지 하고 우리 10 푸실게요. 괜찮죠? 자, 이제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 통분해.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행을 3번 반복했을 때 보이는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EX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딱 봐도 그 확률 분포표만 작성해주고 이 문제 끝나. 그치? EX를 계산해달라 그랬고 너네 솔직히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냐? 딱 봐도 이거 이산이잖아.
그치? 내 눈에 보이는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그게 뭐 연속적이야? 무한해?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28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의 목표는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률 변수가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시행이 두 개입니다. 한 번에 시행해서 3의 배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누굴 뒤집는다 그랬냐면 A와 B의 카드를 뒤집는 데 A랑 B를 이제 뒤집는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 C를 뒤집겠대. 자, 됐지? 그러면 세 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3의 배수가 최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세 번 다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세 번 다 나오면은 A, B를 한번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는 거잖아. 자, 내 말 이해됐어?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두 번 나왔을 때는 A, B를 두 번 뒤집고 C를 한 번 뒤집고 이 소리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3의 배수가 각 시행에서 몇 번 나왔는지로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합시다. 3의 배수가 세 번 시행에서 모두 나왔을 때 모두 이렇게 쓸게. 대충 알아듣겠지? 됐지? 그러면 AB, AB, AB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A랑 B가 뒤집어진 거야. 자, 그러면 A랑 B가 뒤집어졌으니까 자, 그럼 A를 뒤집었으면 내 눈에 A 안 보여? 됐죠? 여러분, 저 그림 봐주세요. 자, 현재 지금 A는 1이 적혀 있고요. 자, B랑 C는 내 눈에는 지금 숫자가 안 보이는데 뒷면에 2랑 3이 적혀져 있대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을 했어. 자, 그럼 너는 안 보여? 너는 2 보여. 이 소리잖아. 근데 또 뒤집었어. 그럼 1 보여? 너 안 보여. 이 소리잖아. 근데 다시 뒤집었잖아. 너 안 보여? 2 보여. 이 소리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내 눈에는 2만 보이는 거 맞지? 내 말 이해돼? 그럼 확률 변수가 뭐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잖아. 확률 변수 x는 2.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가 두 번 나왔을 때 해보세요. 자, 그러면 3의 배수 두 번 나왔으니까 A, B를 두 번 뒤집는 거야? 두 번 뒤집었으니까 제자리로 오는 거겠지? 냅둬. 자, 그 다음 C 한 번 뒤집었겠어? 안 뒤집었겠어? 뒤집었겠지? 다들 이해돼? 또 C 뒤집는 순간 1, 3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4겠네.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의 배수가 한 번 나왔을 때 생각합시다. 자, 3의 배수 한 번 나왔다는 것은 A, B를 한 번 뒤집고 C는 몇 번 뒤집고? 두 번. 그럼 C는 제자리. A, B는 뒤집어졌으니까 안 보여? 2 보여. 이 소리네. 그러니까 얘도 확률 변수 뭐가 되는 거야? 2.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에서는 3의 배수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죠?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조직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제 말 이해됐지? 그러면은 C만 3번 뒤집는 거야. 자, 3번 뒤집어주면 3 보이죠? 그치? 그럼 확률 변수 X 뭐가 나와? 4. 야, 그럼 이거 되게 쉽네. 확률 변수 X는 2 아니면 4다. 이 소리잖아. 자, 됐죠? 그러면은 표가 아주 간단하게 2랑 4 이렇게 딱 표 나눠주면 되고 확률 변수가 2일 때랑 4일 때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3의 배수가 3번 모두 나와야 돼. 그럼 3번의 시행 중 3개 골라서 매 시행당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3분의 1 아닙니까? 주사위 1, 2, 3, 4, 5, 6 중 3분의 1. 그치? 그럼 3분의 1의 세제곱.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2인 거.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한 번 나와야 돼. 3번 시행 중 3의 배수 한 번. 그치? 그럼 30원. 3의 배수는 3분의 1 확률로 나와.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확률은 몇 번 나오겠어? 2번. 그래서 너랑 너 더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 자, 됐죠? 그럼 얘는 뭐야? 1 빼기로 들어가시면 되지. 됐지? 그럼 EX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이런 거 너무 겁먹지 마. 해보세요. 그냥 이거 뒤집어. 나라고도 뭐 했니? 뒤집어 지금.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29번.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원순열이에요. 똑같은 이거 회전이에요. 그림이 다르더라도 맞죠?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됐죠? 자,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랩을 만들어지는 9개 영역,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영역이 있고요. 빨간색, 파란색을 포함한 모두 서로 다른 9가지 색깔을 모두 칠해서 색칠하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한 두 영역이 정사각형의 변 또는 원의 호에 의하여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냥 결국엔 뭐야? 그냥 파란색과 빨간색이 인접한 영역이 색칠 안 되길 원한다. 이 소리예요. 제발 이해됐죠?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건 조진다는 거지. 됐지? 근데 빨간색, 파란색 이건 괜찮은 거야. 인접이라는 건 변이 겹쳐야 돼요. 주영아, 정신 차려. 그치? 내 말 이해됐죠? 그럼 얘들아, 너네 이웃하지 않는 걸 찾는 게 쉽겠어. 딱 봐도 이웃한 걸 찾는 게 쉽겠어. 이웃한 걸 찾는 게 쉬운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갈게. 그냥 전체에서 됐죠? 전체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인접해서 색칠되는 경우의 수만 계산할게. 자, 그러면 인접하게 색칠할 수 있는 지역만 우리가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인접해서 색칠할 수 있는 지역을 봅시다. 예를 들어 이 지역 하나가 선택됐을 경우에는 인접할 수 있는 지역이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죠. 맞아요. 여기에 내가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색칠했다고 치면 인접하는 영역은 4개 나옵니다. 4가지. 괜찮죠? 제 말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색칠하지 않았다고 생각할게. 여기 안 쓰겠다고 생각할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다가 색칠한 거야.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색칠 안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인접하는 거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인접하는 거, 이렇게 인접하는 거, 이렇게 인접하는 거, 이렇게 인접하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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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8개 나오거든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다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됐죠? 8개. 그래서 더하기 8. 자, 그럼 지역 2개 골라준 거야. 지역 2개 골라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그치? 자리 바꿔주는 거 생각해야 돼. 이거 어차피 경우의 수인가요? 확률인가요? 경우의 수구나. 제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리 2개 골라줬고 당연히 빨간색, 파란색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야 돼. 왜냐면은 자리 바꿨을 때는 당연히 다르지. 여기가 빨강이고 여기가 파랑인 거랑 여기 파랑이고 여기 빨강인 거랑 다른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색깔은 당연히 쭉 색칠해줘야 되겠지? 그럼 색칠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머지 친구들은 원형별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색깔 7팩을 해주는 거야. 자, 됐죠? 내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당연히 원순열이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이렇게 색칠을 한 거랑 이렇게 빨강, 파랑 이렇게 색칠한 거랑 이제 우리가 회전했을 때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이 이렇게 지정되고 나면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고 나면 회전했을 때 몇 번 겹쳐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됐죠? 자, 그럼 1이 여기로 회전됐을 때 이렇게 돌려서 1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회전해서 1이 이렇게 왔을 때 회전해서 1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총 4가지 겹치는 거 맞죠? 제발 이해됐지? 그래서 중복 나눠줘야죠. 4. 자, 제발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일단은 지금 처음에는 원형별을 생각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인접해서 붙여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한 거야. 사람 8. 그리고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7팩해서 나머지 공간에 색칠해. 그런데 우리가 자리가 이제 결정되고 났을 때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거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이 여기 있을 때랑 회전시켜서 1이 여기 있을 때랑 1이 여기 있을 때랑 1이 여기 있을 때랑 네 가지 같잖아. 네 가지 나눠야지. 맞아?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사건이죠. 우리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고 싶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계산합시다. 얘들아, 전체 쉽죠? 전체는 9개를 나열하는 9팩토리얼 중에서 9개 수가 막 배정됐을 때 회전시켜서 겹쳐질 수 있는 거 4가지 나눠줘야 돼. 맞아? 너네 원순열도 왜 n-1팩토리얼인지 알죠? 원래는 n명 나열하는 n팩인데 1번 친구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n가지가 다 똑같은 거여서 n으로 나눠가지고 n-1팩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고 거기에서 뭐 빼주시면 돼? 이거 4랑 24,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7팩토리얼 요거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요것도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9팩은요 9 곱하기 8에다가 7팩이잖아. 그러면 72를 4로 나눠봐. 18일 거 아니야. 그치? 18 곱하기 7팩이죠? 72를 4로 나누면 18 곱하기 7팩에서 6 곱하기 7팩을 뺐으니까 12 곱하기 7팩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니? 그래서 문제에서는 7팩 앞에 곱해져 있는 K값을 계산해달라 이 소리니까 K값은 뭐가 된다? 12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문제 제일 쉽지. 케이스도 없고, 그치? 이게 사실은 수능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원순열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뭔지 알아? 너네가 자꾸 원순열을 n-1팩으로 나중에 외운단 말이야? 근데 얘가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 돼. 얘 나온 이유는 n명을 나열시키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1번 친구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대대대대대 n번째 있을 때 그 n가지 경우가 다 겹쳤기 때문에 n으로 나눠서 생긴 문제잖아. 그쵸? 그래서 n팩을 n으로 나눠서 근데 이 친구는 4번인 거죠? 겹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4로 나눈 거야. 9로 나눈 거야. 맞죠?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0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1교시가 좀 길었지? 좀만 버티자. 애매하게 끊기기 때문에 그래. 자, 30번 문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두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자, x라는 집합은 1부터 7까지의 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쓸게. 자, 그 다음에 y라는 친구는 1, 2, 3. 자,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치역 원소의 개수가 2개인 함수 f를 임의로 하나 선택할 때, 자, 이 함수가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자, fn 플러스 1 빼기 fn, 자, 이게 4가 돼줘야 된대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치역의 원소 개수가 두 개인 함수가 전체 몇 개인지부터 우리 계산해야 되겠네. 이게 전체 경우잖아. 맞아요? 이 경우들 중에서 너를 만족하는 걸 분자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이해되죠? 그래서 치역 원소 개수가 2개인 함수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역 2개 골라야 되잖아요. 골라야 되지. 그치? 치역 2개 골라야 돼. 그러면 32. 자, 그럼 치역을 예를 들어 1, 2를 골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1, 2라는 요 치역에다가 1부터 7까지의 수를 배정해주면 되지? 그럼 1아, 니 어디로 갈래? 나 2개 중 하나. 2도 2개 중 하나. 7도 2개 중 하나. 이게 7제곱일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치역이 2개여야 되니까 1부터 7까지의 수가 한쪽으로 몰빵되면 치역이 2개라고 할 수 없죠. 한쪽 몰빵되는 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몇 가지 빼줘야 돼. 2가지 빼줘야 돼. 자, 됐어요?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줘야지 뭐. 왜냐면 치역이 1, 2일 때와 1, 3일 때와 2, 3일 때 함수값들이 달라지니까. 됐죠? 그래서 치역이 1, 2일 때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 1, 3일 때 생각할 거고 치역이 2, 3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자, 얘들아, 얘가 무슨 뜻이야? 함수값의 차를 말하는 거야. 그치? F1과 F2의 함수값의 차, F2와 F3의 함수값의 차. 딱 X좌표가 한 칸 차이 나는 두 함수값의 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두 함수값의 차에다가 절대값 씌웠더니 뭐가 나와줘야 된대요? 4가 나와줘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지금? 자, 봐봐. 지금 우리는 F1, F2, F3, F4, F5 다 끝났어. 거의 끝났어. F6, 자, F7 이렇게 총 7개의 함수값이 분명히 지정이 될 텐데 얘네들의 차이를 다 더해줘야 돼. 근데 당연히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차이가 뭐 예를 들어 얘가 2고 얘가 3이어도 1로 있는 거야. 알았죠? 그냥 차이만 볼 거야. 됐죠? 그럼 차이의 합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고? 4가 돼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치역이 1 아니면 2이기 때문에 두 녀석의 함수값이 같으면 차이는 0인 거고 두 녀석의 함수값이 다르면 차이는 무조건 뭐가 발생하는 거고? 1이 발생하는 거고. 자, 됐죠? 그러면 합이 4라는 건 두 녀석의 함수값이 달라지는 지점이 총 몇 번 발생했다는 소리야? 4번 발생했다는 소리야. 자,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 차이가 6개 있잖아. 6개 중에서 1이 4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내 말 이해돼? 1 4개 숨겨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을 먼저 배정합시다. 총 6개 중에서 1이 4개여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1 4개와 0 2개를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1, 1, 1, 0, 0 이렇게 났다고 생각을 하면 함수값은 바로 결정이 돼. 예를 들어 F1 값만 결정해주면 F1 값이 2잖아? 만약에 F1 값이 2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라는 소리야? 3. 차이가 1이어야 되니까. 미안해. 1과 2만 있었구나. 쏘리. 다시. 자, 얘가 예를 들어 2였다면 얘는 무조건 1. 그럼 얘는 무조건 2. 얘는 무조건 1. 얘는 무조건 2. 얘는 무조건 2.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2. 제발 이해돼? 그러니까 1 4개와 0 2개를 나열만 시켜주면 함수가 결정된다고. 누구만 결정해주면? F1만 결정해주면.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합시다. 자, F1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으니까 F1의 함수값 2개 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 4개 배열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6자리 중에서 1 4개 골라주면 되겠지? 그치? 60호 또는 6팩 나누기 3팩 2팩 해도 돼. 됐죠? 1 4개와 0 2개 나열시키는 거니까. 됐지? 끝.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봅시다. 자, 얘들아, 이 친구는요, 치역이 1과 3이니까 당연히 함수값의 차가 2 아니면 0 나겠지. 그러면은 함수값의 차의 합이 4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2가 몇 번 등장해야 돼? 차가 2가 몇 번 등장해야 돼? 2번 등장해야죠. 내 말 이해되지 지금? 그치? 난 이해됐다고 할 거야. 자, 그러면 F1의 함수값이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좀 결정해주고 0 4개와 2 2개 나열시켜주면 함수값 그냥 결정되는 거 맞지? 그래서 또 얘도 60호네 6개 중에서 4공간 골라줘서 0 넣어주면 되니까 또는 6팩 나누기 4팩 2팩 이렇게 해도 돼. 그게 60호야. 됐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은 것 같아. 위에 있는 거야. 똑같겠지. 그치? 얘도 2 곱하기 60호. 끝! 너무 쉽잖아. 끝! 됐죠? 이거 분자에 올려주면 돼. 자, 끝! 10분 시작. 다 이해됐죠? 오케이.